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초등학생이 쇼핑카트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쇼핑카트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드기가 나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이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일제 소독을 마친 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의 사진 전문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향과 예향의 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진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렸지만 경기 침체와 잦은 비 때문에 효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초등학생이 쇼핑카트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쇼핑카트에 안전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2명이 쇼핑카트를 끌고 대형마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잠시 뒤 초등학교 5학년 장모군이 진열대에서 라면을 꺼내기 위해 쇼핑카트에 올라서다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뇌출혈 등으로 큰 수술을 받은 장군은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트를 애기들이 그렇게 끌고 돌아다니면서 그 올라갈 정도인데 그 직원이라든가 누구는 분명히 봤을 거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고 한 사람도 없고 카트를 올라갈 때까지도 누가 아무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마트 측은 당시 식사교대 시간이라 직원이 현장에 없었다면서도 사고가 나자 119를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합니다. 직원이 빨리 뛰어가서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안타깝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20분 만에 이렇게 119에 연계를 한 상태인데 좀 멀쩡했었거든요. 대형마트 쇼핑카트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3건이 쇼핑카트 사고였는데요. 이 가운데 70%가 어린이 사고였습니다. 주로 카트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모는 카트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한 상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쇼핑카트 10대 가운데 6대 정도가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해 표시하지 않았거나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대중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고, 한국소비자원은 사고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도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태울 땐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지역 유통업계와 재래시장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매출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까지 자주 내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된 이후 초반 5일 동안 광주 백화점 업계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3일간의 개천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비가 첫날밖에 안 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날씨 영향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할인 행사 특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대요. 왜요? 전혀 안 팔려요. 이번 주말 역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각종 경품을 내걸고 손님 끌기에 나선 전통시장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비 오면은 자가용으로 올 수 있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고객들이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 마련된 대규모 할인 행사지만 장기 불황의 여파와 궂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린이문화원에서 진드기가 나왔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일제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최근 직원 12명이 진드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문화원에 대해 일제 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당 측은 이번 주말과 휴일 그리고 정기 휴관인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관한 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 MBC 창사 52주년 특집 여론조사.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전라도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지역민들은 광주 전남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으로 전라도에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 물었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고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부심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광주 남구와 전남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로는 광주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등 의로운 전통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힘들 때 일어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의로운 도시다. 반면 전남은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로는 낙후된 지역경제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미래 비전과 성장 동력 미흡, 정치적 소외와 차별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2018년에 정도 1000년을 맞는 전라도의 새로운 비전으로는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라고 답한 응답자가 41.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지 37.4%, 대중국 교류 중심지 등의 순이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중요한 과제로는 신산업과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창출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송정역과 혁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확충, 무한공항 활성화 등 글로벌 접근성 향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문예회관 내 옛 광주 시립미술관이 시립사진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진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건 공공미술관으로는 광주가 처음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일제강점기 서민들의 애환을 목소리로 녹여낸 명창 임방울 선생도 4.19 혁명 당시 민주화를 위해 교문을 뛰쳐나갔던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는 모두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화려한 영상들이 곳곳에서 넘쳐나는 시대. 그래도 찰나를 포착한 사진만의 매력과 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광주 문예회관 내 옛 광주 시립미술관이 사진 전문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 출신 예술인들과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관련 사진들로 꾸며진 개관 전시에서는 광주에 있었던 중공군과 북한군 포로 수용소, 학생 독립운동의 발단이 됐던 여학생들의 모습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희귀 사진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이사스각에다가 필름을 보관한다든지 작품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소멸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기증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옛날 그 필름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또 문화해설가를 배치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고 지역 사진 작가와 동호인들에게는 전시 공간도 내줄 계획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사진 전시관이 영상예술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광주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절기상 한로를 하루 앞둔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후부터는 흐려지면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비가 시작됐는데요. 주말 동안 강우 상황은 어떤지 백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광주 호수 생태공원에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며 웅덩이에 연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밤부터는 빗줄기가 더 강해지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은 30에서 8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남해안이나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도 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서 멈추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북서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다시 비가 시작돼 심각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주말, 풍성한 문화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관람객들을 유혹합니다. 내일 오후 우치동물원에서는요, 동물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고요. 그리고 동물에 대해 깊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금남로 5.18 민주광장은 더욱더 풍성합니다. 아프리카 문화를 체험을 통해 배워보는 문화 다양성 페스티벌도 열리고요.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펼치는 페스티벌도 열리는데요. 오카리나와 국악 관현악단 등 800여 명이 참여하는 합주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일까지 매주 토요일 금남공원을 찾으시면 다양한 인형극 공연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동화까지도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공연과 전시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이번 주말엔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나들이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여수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여수시 공화동의 한 관광 호텔에 머물던 김모 씨 등 일행 8명이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온 관광객들로 어제 여수시 수정동과 돌산 지역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로 생선회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이들의 가건물 등을 채취해 식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동 경로를 따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은 창사 52주년을 맞아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은 창사 기념식을 통해 장기근속 직원 등 회사 발전에 공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또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효수 본부장과 국악인 윤진철 씨 등 우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힘을 보태준 지역 각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네요. 근데 역사문화마을인 광주 양림동의 한의원 미술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만난 양림정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한의원 작가가 양림동의 정서와 풍경을 캔버스에 담은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한의원 미술관은 양림동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며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강대학교가 대학생과 예비 CEO가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원스톱 창업 상담 창구를 열었습니다. 보성문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예방접종이라는 주제로 인형극을 선보였습니다. 장성군에서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아주고 비장애인과 하나 돼 즐기는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와